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한입니다. IT 업종의 조정이 연일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순매수를 시현하고 있고 한동안 부진했던 종목들이 반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 IT 업종의 약세가 오늘 코스피의 발목을 다시 한번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떨어지는 업종보다는 이 오르는 업종이 많고 또 IT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오르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는데요. 한국 증시가 과거에 또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인 건 여전하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던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보합과 약보합으로 가면서 뚜렷한 방향성은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2일 종가 274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이었던 18일에는 그보다 2,000원가량 빠진 273만 8천 원으로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큰 폭의 낙폭을 보이면서 270만 원 선까지 놓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거의 3%대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88,500원에서 89,900원으로 10%가량 하락했습니다. 현재 오늘에서도 1%에서 2%가량 주가 하락률을 보이면서 12일부터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켜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외국계 매도 물량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기대보다 밑돌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의 주가가 빠지자 오늘 전체 지수 흐름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는 또 어떤 내용 전해지고 있는지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후 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증시오네어 2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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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오늘도 오전 구간 지수 흐름 먼저 짚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치 행진을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호조세를 보인 미국 증시 영향으로 오늘 오전장에서는 장중 최고가 기록을 다시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전 거래일보다 2.81포인트가량 상승한 2485.72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IBM 등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특히 다우 지수의 경우 사상 최초로 종가 기준 23,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오르는 업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운수 장비 업종이 오늘 출발 구간부터 가장 두드러진 상승폭을 보였고요. 또 증권업종과 철강 금속업종, 운수 창고 업종과 은행 업종도 1%대 웃도는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했습니다. 반면 오늘 출발 구간부터 부진했던 업종으로는 의약품 업종이 2%대 낙폭 보이면서 가장 크게 빠지면서 출발했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약세로 전기전자 업종도 파란불 켜면서 장을 열었습니다. 또 서비스 업종과 의료 정밀 업종, 종이목재 업종과 제조업종도 오늘 파란불 켜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전 거래일보다 2.8포인트가량 오름세로 출발했다가 이내 하락 전환한 뒤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장지수 여전히 약보합권 수준의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미지근한 모습인데요. 이 와중에 또 오전장부터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에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오전장 특징주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전장 특징주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츠로시스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을 재자연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비츠로시스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기 제어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비츠로시스는 정보기술을 접목해 수돗물을 실시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비츠로시스는 30억 원 규모의 수원 스마트 워터시티 상수도 고도화 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수돗물 생산부터 공급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첨단 IT 기술 기반의 통합 상수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이름 올린 비츠로시스 종목의 오늘 오후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0.8%에서 1.6% 정도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원가량 상승한 126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SKC 코오롱 PI가 방열 시트용 PI 필름 수요 증가 전망에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발열 시트용 PI 필름 수요 증가에 따른 호실적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SKC 코오롱 PI의 목표 주가를 39,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3분기 매출액은 515억 원, 영업이익은 150억 원으로 예상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패널을 탑재한 스마트폰 업체가 방열 시트용 PI 필름 적용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증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SKC 코오롱 PI 종목의 오후 구간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3.45% 정도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100원 상승한 31,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LG전자 종목입니다. LG전자가 퀄컴과의 제휴 소식으로 52주 신고가를 오전장부터 다시 썼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서울 마곡에 있는 LG 사이언스파크에서 퀄컴과 차세대 커넥티드카 솔루션 공동 개발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LG전자와 퀄컴은 LG전자 서초 R&D 캠퍼스의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고 향후에 차세대 커넥티드카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회사는 내년 말까지 마곡 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1,320제곱미터 규모의 연구소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LG전자 종목의 주가 흐름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97% 정도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6,300원가량 오르면서 96,7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오전장 특징주 한미약품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항암신약 포지오티닙의 임상결과 발표 소식에 1년여 만에 주가가 5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오늘 강세를 보였던 것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두 달 안에 대부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소세포 폐암 엑손 20의 유전자 변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한미약품은 일본 요코야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폐암학회에서 2015년 미국 제약사 스펙트럼에 기술 수출한 자체 개발 내성 표적 항암신약 포지오티닙의 진전된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약효가 입증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한미약품 종목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9% 정도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8,000원 오른 51만 8천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우인큐브 종목입니다. 다우인큐브가 자회사 웹툰 업체인 봄코믹스를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에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웹툰 플랫폼과 소설 콘텐츠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봄코믹스를 계열 회사로 유지하는 데 따른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회사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합병 비율은 1대 0으로 신주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주로 짚어드렸던 다우인큐브 종목의 오후 구간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12.4%가 넘는 급등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325원 상승한 2,945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오전장 특징주는 만도 종목입니다. 만도가 현대차의 중국 시장 매출 회복으로 매출액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가들의 전망에 오늘 장 초반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의 중국 출하량이 9월부터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개선폭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대차향 ADAS 매출의 증가와 특히 국내 및 미국향 FCA 매출만 약 2천억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만도 종목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구간에서는 급등 흐름을 가져갔지만 현재 시각에는 1.01% 정도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3,000원 밀려나면서 294만 4,500원 선에서 현재가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전장 특징주 6가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오전 구간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6종목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양장 지수 흐름입니다. 양장 지수 흐름은 여전히 약보합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 다시 한번 가져가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16%가량 빠지고 있고요. 2478.8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0.13% 하락한 667.4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장 지수 흐름 이렇듯 조금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별 현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늘 코스피 지수가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이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오르는 업종이 더 많이 잡히고 있지만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의 약세가 전체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상승 탄력 좋은 업종은 운수 장비 업종입니다. 오늘 운수 장비 업종 같은 경우 일단 현대차 3인방이 일제히 오르고 있고요. 조선 업종 또한 일제히 오르면서 업종 지수 또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테크윈 같은 경우 두 자릿대 급등 흐름까지 연출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포함해 나흘 연속으로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1%가량 급등한 37,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현대차 3인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가 4%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 1.33%대 강세입니다. 기아차 역시 1%대 웃도는 주가 상승률 보이면서 업종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조선업계 화랑도 눈에 띄고 있는 만큼 이 중공업주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3%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1.75%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 이 3분기 수주액이 대폭 증가하면서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오늘장에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 가스 업종입니다. 현재 구간 2.52%가량 업종지수 상승률 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3%가량 오르면서 이 전기가스 업종지수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오늘 의료 정밀업종과 은행업종, 섬유의복업종도 1%대 웃도는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업종이라 한다면 전기전자 업종 2%대 웃도는 하락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선주와 함께 빠지면서 업종지수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구간 2.99% 빠지면서 26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선주 역시 3.34%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LG이노텍 종목 역시 내림세입니다. 4%가량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아남전자 종목 역시 3.09%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통신업종도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의약품업종과 종이 목재업종, 제조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오르고 있는 업종이 훨씬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지수가 부진한 이유는 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집중되어 있는 제약업종이 빠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은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출회되는 하루를 보이고 있으면서 3.86%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 셀트리온 종목이 7%대로 급락하면서 업종지수는 물론 코스닥 지수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도 현재 구간에서 4.6%가량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제약업종 내에서 또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종목은요. 에스텍파마 종목 4.82%대로 빠지고 있고 셀루메드 종목 역시 2%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유통업종도 좀 크게 빠지고 있고요. 제조업종과 디지털업종, 통신장비업종 순으로 낙폭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오름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섬유 의류 업종입니다. 4%대 가까운 업종지수 상승률 시현해주고 있고요. 출판 매체 업종과 반도체 업종, 전기전자 업종도 2%대로 업종지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업종별 현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살펴볼 시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수급 대응 전략 가져가고 있을까요? 오늘 오후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양장에서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부터 자세한 수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218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반면 기관이 460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현재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79억 원, 기관은 217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기관이 942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고 외국인은 1772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오후 구간에서의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도원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SK하이닉스와 71억 1,100만 원 규모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5.08%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입니다.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는 바이오물질 분석용 전극장치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특허는 바이오물질을 분석해 장치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며 바이오물질이 투입되는 전극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는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7,000주를 장내에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 예상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입니다. 취득 예정 금액은 지난 28일 종가 기준으로 30억 6,400만 원입니다.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한국철도공사와 1,116억 4,900만 원 규모의 1호선, 과천 안산선 및 경원선 전동차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지난해 매출의 3.7%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19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오늘 0.95% 상승 출발해서 상승폭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2.54%가량 오르면서 1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는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빨간불 켠 모습입니다. 1.15%가량 오르면서 7,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는 3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2.22% 상승하면서 44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역시 2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55%가량 오르면서 18,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오롱입니다. 코오롱은 822억 원 규모의 양양 만월만 풍력발전사업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제우스입니다. 반도체, 액정 표시장치 및 태양전지 제조 장비 기업 제우스는 대신증권과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으로 계약 기간은 내년 10월 18일까지입니다.
제우스 측은 몇 년간 현금 배당 등을 통해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했고 이번 자사주 취득 역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이라며 최근 수주 증가에 따라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고 내년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의 수요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두산건설입니다. 두산건설은 지스퀘어 PFV와 쥐벨리 G스퀘어 개발 사업의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674억 3,850만 원입니다. 이는 2016년 매출액 대비 5.29% 규모이고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3개월입니다. 토니모리입니다. 토니모리는 중국 DMX와 물품 공급 및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4,030억 7,200만 원입니다. 이는 2016년 매출액 대비 172.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5년입니다. 회사 측은 자회사인 토니모리 칭다오 유한공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토니모리 칭다오 유한공사는 계약 상대방에게 해당 상품을 공급해서 계약 상대방은 공급받은 상품을 중국 내 독점 판매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코오롱입니다. 코오롱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장 보였지만 오늘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3%가량 밀리면서 7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01%가량 오름폭 기록하면서 15,25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두산건설입니다. 두산건설 오늘 0.18%가량 상승 출발한 뒤 오전장에서 한때 하락세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빨간불 켰습니다. 0.5%가량 상승하면서 2,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토니모리입니다. 토니모리 오늘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 15.42% 오른 21,350원까지 고점 높였습니다. 현재는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5.95% 오른 1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효과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종목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을지 마감 동시효과 상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삼성생명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7%가량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124,500원 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 5%대 상승률 보이면서 21,250원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대상 종목 2.38% 상승한 23,7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종근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4% 오른 119,50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 5%대 가까운 주가 상승률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35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신성통상 종목이 0.31% 떨어진 959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이스타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25%가량 소폭의 상승폭 시현하면서 813원에 장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오늘 3%대로 주가가 올랐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1,300원 상승한 49,900원에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 우선주와 함께 동반 강세였습니다. 우선주가 5.34%가량 상승한 46,350원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리츠 금융지주 종목입니다. 1.27% 오른 15,950원에 오늘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5.61%가량 상승 탄력 보이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1,650원 오른 31,050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에 든 종목 한 종목 눈에 띄고 있습니다. 토박스코리아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 오르면서요. 2,455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바텍 종목이 4.55% 오른 29,850원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머티리얼즈입니다. 5.42% 오른 17만 7천원에 오늘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3.32% 오른 9만 300원에 피닉스 소재가 2.66% 오른 927원에 마감을 기다립니다. 다음으로 솔리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4.71% 상승한 2,445원에 오늘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넥신이 2.92% 오른 45,800원 마감 기다립니다. 이어서 성우 하이텍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4.8% 오른 6,330원에 오늘 장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롬파스트는 2.3% 오른 4,680원에 한국전자금융은 10%가량 급등하면서요. 1,700원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제이콘텐트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6%가량 오르면서요. 전 거래일 대비 70원 상승한 3,840원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업종별 흐름과 또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SOL과 ING생명 그리고 락앤락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세 종목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눈치 빠른 투자자라면 벌써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세 종목은 고배당주로 꼽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말로 다가갈수록 여의도에서는 쌀쌀해지면 배당주라는 명제가 작동합니다. 올해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배당 투자 아이디어가 쏟아지는데요. 그럼 실제로 배당률의 수익률이 높을까요? 신한금융투자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존재하는 543개를 분석한 결과 배당을 하는 종목의 수익률이 배당을 하지 않는 종목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배당이 많을수록 수익률도 높았습니다. 배당 수익률 상위 20% 종목의 수익률이 하위 20% 종목 수익률을 항상 앞섰다고 합니다. 수익률은 월별로도 차이가 컸다고 하는데요. 배당 수익률 상위 20% 종목의 4분기 수익률은 2.3%였지만 1분기 수익률은 마이너스 3.2%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연말에 고배당 투자의 수익률이 높다는 명제가 사실로 입증된 셈입니다. 여기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대 가능성도 이 배당주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연말맞이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고민 많으신 분들 이 배당주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흐름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까요? 오늘 우리 양장은 모두 등락을 반복하는 혼조세를 기록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한 지수 마감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 가져갔지만 결국엔 하락 전환하면서 0.4% 낙폭 시현했습니다. 2473.0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과 장 중간쯤에 빨간불을 켰지만 결국엔 하락 전환했습니다. 0.2% 떨어진 667.1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마감 동향부터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외국인이 172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마쳤고 기관은 330억 원가량 물량 덜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47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줬고 기관은 268억 원가량 물량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877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했고 기관은 1090계약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틀 연속으로 파란불 켜면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출회가 좀 연이어 이어지는 모습 오늘 나와줬는데요. 업종별로는 어떤 모습으로 또 장을 마쳤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별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 가스 업종의 상승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2.62% 오르면서 장 마쳤고요. 운수 장비 업종과 의료 정밀 업종도 2%대 업종지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은행업종과 섬유의복업종, 운수창고업종과 보험업종에서도 1%대 상승률 나와주면서요. 오늘 견조한 흐름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전기 전자업종은 2.51%가량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1, 2위 종목 모두 빠지면서 역시 하락이 깊게 나와줬고요. 그 밖에 통신업종과 제조업종, 서비스업종과 의약품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2% 떨어지면서 장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단 4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불을 켰는데요.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제약업종으로 오늘 4.56%가량 업종지수 빠졌습니다. 그 밖에 유통업종과 제조업종, 디지털업종과 통신, 장비업종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탄력 두드러진 업종은 출판 매체 업종과 섬유 의류 업종이 3%대 업종지수 상승률 시현했고요. 반도체 업종과 전기 전자 업종, 건설 업종과 통신 서비스 업종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락률 상위 종목들은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까요? 먼저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높았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거래를 재개했던 첫날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17.82% 상승한 56,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크라운해태홀딩스가 15.8%가량 상승하면서 19,4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한화테크윈입니다. 11.75%가량 급등세에 시연하면서 나흘 연속으로 계속 상승세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38,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번째로는 카프로 종목이 11.75%가량 역시 상승하면서 7,8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전장 특징주에도 이름 올렸던 다우인큐브 종목입니다. 11.07%가량 상승폭 시연하면서 2,91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높았던 종목입니다. 우리들 제약 종목이 9.29% 낙폭 시연했습니다. 7,81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뒤를 이어서 NC소프트가 6.5%가량 오늘 낙폭 시연했습니다. 29,500원 빠진 424,5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제일파마홀딩스입니다. 6.49% 하락한 435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았던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 든 종목 3종목 있습니다. 이화공영 종목이 1190원 상승하면서 51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토박스코리아가 565원 상승한 2455원에 거래를 마쳤고 ESV 역시 335원 상승하면서 146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높았던 코스닥 종목입니다. 메이슨 캐피탈 종목이 10.46% 가장 큰 낙폭 시연하면서 68원 빠진 582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양장에서 등락률 높았던 상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